중간중간 대화가 끊기면 어김없이 쭉쭉 빨아대는 소리와 아내의 신음소리가 들렸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참담한 심정을 어찌 전해야 할지 몰라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얼마 전 주말, 아내는 직장에서 회식이 있다면서 늦을 거라 전화했습니다. 저는 애들과 저녁을 먹고 나서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아내는 회식이 있는 날은 보통 밤 10시쯤 오곤 했기 때문에 그 전엔 전화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아내가 들어오지 않자 걱정이 된 저는 전화를 했습니다. 서너 번을 했는데도 안 받더군요. 언제 오냐는 문자에도 대꾸가 없고요. 10시 20분쯤 다시 전화를 했을 때 아내는 전화를 받았고 집에 가는 택시 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목소리 뒤로 웬 남자가 모텔 어쩌고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처음엔 택시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아무 말도 않고 끊었죠. 그런데 아내가 회식을 하는 장소는 집에서 택시로 3, 4분 거리인데 11시가 돼도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걱정이 된 저는 밖으로 나가서 지나가는 택시를 보며 계속 전화했죠. 신호는 가는데 안 받더라고요.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애가 타기 시작했죠. 그렇게 1시간이 넘도록 전화를 하자 드디어 연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대꾸를 하는 게 아니라 웬 남자 목소리가 나더니 아내랑 대화를 하는 게 들리더라고요. 아마 아내가 전화 수신을 거절하려다 통화 버튼을 잘못 누른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얼른 녹음 버튼을 누르고 아내를 불렀는데도 대답이 없길래 가만히 그 둘의 대화를 듣고만 있었죠. 아내는 그 남자에게 오빠 하면서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등 오빠 마누라하고 비교해서 누가 낫냐는 등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었어요. 남자는 아내한테 네가 그동안 내가 만난 여자 중 제일 예쁘다면서 수경아 이리 와 하더니 쭉쭉 거리면서 키스를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곧 있더니 아내의 코로 내는 신음소리가 들리고요. 순간 머리가 멍해지면서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가만히 듣고 있었죠. 아내는 전화가 연결된 걸 모르고 있으니까 그놈이랑 거리낌 없이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더군요. 중간중간 대화가 끊기면 어김없이 쭉쭉 빨아대는 소리와 아내의 신음소리가 들렸고요. 왔다 갔다 하는 소리에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도 들리고 남자가 냉장고 안에 물을 꺼내서 목마르다는 아내한테 주는 소리도 들리고 제가 듣다 기가 막혀서 야 하고 불러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벌레 씹은 표정으로 계속 듣고 있다 보니 갑자기 폰에서 치직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연결이 끊겨버리더라고요. 아내에게 계속 전화를 하다 보니 방전이 된 거였죠. 얼른 집으로 가서 충전기를 연결하고 다시 전화를 계속해보니까 안 받더라고요. 애들은 자고 있고 혼자서 아내를 기다리는 시간은 참으로 말할 수가 없이 참담했죠. 계속 줄담배를 피우면서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온 아내는 제가 자는 줄 알고 안방에는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거실 소파에 누워있더라고요. 제가 불을 켜고 들여다보니 화들짝 놀라서 일어나더군요. 저는 아내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서 어디 갔다가 이제 오길래 전화도 안 받냐고 조용히 물어봤죠. 아내는 회사 사람들이랑 노래방을 갔다가 해장국집에서 얘기 좀 하느라 늦었다 했죠. 말하는 게 술이 아직도 덜 깬 것 같았어요. 주먹으로 한 대 패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녹음한 음성 파일을 들려줬죠. 여기 모텔 아니냐고 하니까 해장국집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니들은 무슨 해장국집에서 키스를 하고 애무를 하냐. 그리고 당신이 오빠 하는 놈은 누구냐고 부르니 술에 취해서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같이 일하는 회사 동료래요.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에 큰 소리 냈다간 애들이 알게 될 것 같고 동네 사람들도 알게 될 것 같아서 일단 자라고 했습니다. 아내의 폰을 뒤져보니 웬 모르는 남자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 폰으로 전화를 하니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끓어오르는 분노를 삭히며 날이 밝기만 기다렸죠. 애들이 교회 간다고 나간 후에 어느 정도 정신이 돌아온 아내에게 물었죠. 밤새 음성 파일을 수십 번 들어봐도 이건 모텔이다. 무슨 해장국집에 화장실과 냉장고가 딸린 방이 있냐고 추궁했죠. 계속되는 저의 추궁에 아내는 술이 너무 취해 기억이 없다고만 하더군요. 기억나는 건 해장국집이 마지막이고 1차 회식 끝난 후부터 해장국집 갈 때까지의 기억은 끊겼다고 하더군요. 그럼 이 녹음 파일을 네 귀로 들어봐라 하고 들려줬죠. 제 아내는 대화 나누는 소리 이외에는 남녀가 접촉하는 소리는 안 들린다고 하더군요. 너무 기가 막혀서
나는 들리는데 넌 왜 안 들리냐니까 그 남자랑 키스나 애무는 안 했기 때문에 안 들린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는 그 상대방 남자놈의 마누라한테서 전화가 오면서부터입니다. 그놈 마누라가 제 아내한테 전화한 통화 내용을 한 뼘 통화로 같이 듣다 보니까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죠. 그놈 지갑 안에서 모텔에서 숙박비를 결제한 카드 영수증이 나왔다는 겁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연놈들이 현금도 아닌 카드로 모텔 숙박비를 계산했겠어요. 나중에라도 카드 내역 밝혀지면 어쩌려고 겁도 없이 모텔에서 카드를 긁냐고요. 나중에 일은 생각도 안 하고 일단 본능적인 아랫도리 욕구만 해결하려고 해서 앞뒤 걱정은 안 하고 그런 거겠죠. 그놈 마누라는 제 아내에게 온갖 욕을 하고 제 아내는 모텔은 갔지만 관계는 안 했으니까 진정하라는 식으로 대화가 오갔죠. 옆에서 듣는 저는 그저 기가 막힐 뿐이었죠. 내가 음성 녹음을 근거로 추궁할 땐 아니라고 딱 잡아떼던 아내가 모텔 영수증이 나왔다는 말에 그놈이랑 모텔 들어갔던 걸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선 이번에 모텔에 가서 키스와 애무는 했지만 관계는 안 했다고 잡아떼는 겁니다. 그래서 그놈 마누라와 제가 직접 통화하게 됐죠. 그 여자 얘기를 들어보니 그놈도 지 마누라한테 모텔은 갔지만 관계는 안 했다고 주장했다더군요.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딴 소리를 냈으면서 모텔 가서 안 했다고요? 만약 제가 그 모텔 안에서 벌어진 음성 녹음을 확보하지 않았으면 아마 그 안에서 얘기만 하고 나왔다고 우길 판이었지만 물적 증거 앞에선 인정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연놈들이 증거가 나올 때마다 딱 거기까지만 인정하는 거죠. 그놈과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던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고 그놈과 키스를 하고 그놈의 애무를 받으며 신음소리를 내는 모습이 상상되면서 참담한 심정이 되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아내를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집에 다시 들어가 보니 아내가 그놈 마누라랑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그놈 마누라한테 아니에요, 오해하실까봐 그런 거예요, 이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화기를 뺏어서 그놈 마누라한테 무슨 얘기냐고 했더니 좀 전에 지 남편이랑 제 아내가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그놈이 제 아내가 괜찮은지 안부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밖에 있는 사이에 그놈한테 문자를 보내서 무조건 안 했다고 딱 잡아떼라고 하자 그놈이 제 아내가 남편인 저한테 폭행이나 당하지 않았을까 걱정돼서 전화를 했는데 그걸 그놈 마누라한테 또 들킨 겁니다. 아내가 보낸 문자도 들키고요. 그놈 마누라도 제 아내한테 딱 잡아떼라는 말 왜 했냐고 물었더니 괜한 오해할까봐 아무 일 없었으니까 안심하라는 뜻으로 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말이 됩니까? 모텔이 뭐 하는 곳인지 몰라서 간 것도 아닐 텐데 말이죠. 제가 받은 충격은 참으로 컸습니다. 결혼 10여 년 동안 서로 다정하게 지내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서로 안정되게 교감을 나누며 살아왔으니까요. 부부싸움을 전혀 안 한 건 아니었지만 홧김에 서방질할 만큼 아내를 화나게 한 적이 없었거든요. 저 역시 결혼 후에 아내만 사랑하고 다른 여자는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항상 나만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던 아내였기에 제가 느끼는 배신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사건 후 며칠이 지났지만 아직 아무것도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애들이 눈에 밟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 모습 상상이나 되시나요? 삶의 의욕을 잃을 정도로 이번 일이 제게 부담이 되는군요.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이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억울하고 통쾌하고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은 사연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제가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